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난영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최재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더워졌어요. 네, 정말 더워졌는데 더워지기도 더워졌지만 후텁지근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사진 기자한테는 최악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봄날에 뭐 좀 드셨어요? 네, 닭 먹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여 있는데요. 집회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니고 일본인데요. 네, 뭐 한자로 보면 안배라고 써져 있죠. 이거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아베 총리에 대한 집회인가 봅니다. 네. 아베 물러나라, 입헌주의 지켜라 이런 글들이 적혀 있네요. 지난 일요일 사진인데요. 일본 도쿄의 번화가죠. 신주쿠에서 열린 아베 총리 퇴진 요구 집회입니다. 네, 한동안 고공행진을 하던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소식은 뉴스를 통해 들었어요. 네, 월요일에 일본 유력 일간지들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 지지율이 36%가 나왔는데요. 6월에 비해서 무려 13%나 떨어진 겁니다. 아사히 신문에서도 지지율이 33%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5%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네. 총리 퇴진 얘기도 있고요. 불과 작년 말만 해도 지지율이 64%까지 치솟기도 했는데 36%면 거의 반 정도 하락했네요. 네,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 장기 집권에 따른 교만함이 나오고 있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68%가 그렇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 뉴스에 보도되고 있지만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실까요? 네, 사학 스캔들과 이른바 공모죄법 이것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사학 스캔들과 공모죄법 내용이 어떻게 돼요? 사학 스캔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건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법인의 학부 신설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사진 한 장 볼까요? 아베 총리와 두 남성이 되게 편안해 보여요. 만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사진이 왜요? 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학법인 가케학원의 이사장 가케 고타로 씨입니다. 오른쪽은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인데요. 이 사람도 사학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공교롭게도 관방부장관 자신의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사학 스캔들의 주요 인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인 거잖아요. 아베 총리가 원래 학부 신설이 어려운 사학법인에 신설을 허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건 거죠?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얘기입니다. 일본에선 지난 52년간 수의사가 지나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동안 수의학과 신설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케학원의 오카야마대에서는 수의학부 신설을 허용하기로 한 거죠. 그럼 일종의 특혜를 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베 총리하고 저 가케학원 이사장은 식사와 골프를 함께하는 등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공모죄법은 또 무슨 내용이에요? 지난 화요일 이미 시행에 들어간 법인데요. 개정 조직범죄처벌법에 범죄를 실행하지 않고 계획만 해도 처벌하는 공모죄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네.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대책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반면에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야당과 변호사협회 등에서는 수사기관에 의한 권한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반정부 활동 등에 대한 국민 감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시민의 자유를 탄압하면 안 된다고 강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학 스캔들과 공모죄법, 장기 집권에 따른 교만함을 지적하는 68%의 여론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베 총리는 깨달아야 할 겁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넓은 연회장인데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어디예요? 네, 여기는 지금 평양입니다. 지난 화요일 네. 노동신문이 보도한 사진인데요.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축하연입니다. 이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참석했다고 하죠? 북한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화성 14형은 지난 4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신형 미사일을 가리키는 건데요. 북한은 그날 이후 내부적으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진을 몇 장 더 볼까요? 와, 광장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졌는데요. 곳곳에 애드벌룬도 띄워져 있고요. 광장에 근데 밑에 보니까 빼곡하게 차 있는 이거 다 사람들이죠? 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공산국가구나. 저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람이 모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그렇죠.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6일 사진인데요. 시험 발사를 한 후 이틀 후죠. 국가적으로 뭔가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죠. 네. 한복을 입은 여성들 그리고 하얀색
와이셔츠인가요? 셔츠를 입은 남성들이 같이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인데. 네, 뭐 사람이 크게 찍히긴 했지만 아까랑 비슷한 분위기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같은 날 사진입니다. 얼굴을 보면 젊은이들 같습니다. 남성들 옷이 자세히 보시면 똑같습니다. 네. 근데 캐치 못하셨어요? 뭘 흰 셔츠 남성들 말고 여자들의 공통점. 그건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복이 좀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한복색은 다 다른데 자세히 네. 보면 여자들이 다 힐 신고 있어요. 아, 제가 그것까진 보지 못했는데요. 역시 보는 눈이 다르십니다. 그럼요. 다른 사진도 또 볼까요? 알겠습니다. 아, 여기는 강당 같은데 여기도 사람들이 빼곡합니다. 네, 이건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기념 공연 모습입니다. 여기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보도가 됐죠. 네. 사진이 화소가 낮아서 잘 안 보이는데 한가운데 잘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진은 앞서 본 사진들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마치 저희 와이드 렌즈라고 하나요? 이건 와이드 렌즈가 맞고요. 네. 와이드보다 더 넓게 찍을 수 있는 어안 렌즈. 어안 렌즈요? 우리말로는 물고기 눈, 이렇게 볼록한 렌즈를 말합니다. 렌즈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굉장히 찍을 수 있는 화각이 넓은 렌즈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이 렌즈는 가까이 있는 걸 찍을 때도 쓰지만 굉장히 넓은 공간을 한 화면에 담을 때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북한은 이렇게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번 화성 14형 시험 발사를 체제 선전과 내부 결속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전 세계가 바깥에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상이 하나 있고요. 맞은편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 보니까 거수경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군인 관련된 행사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주한 미군 부대입니다. 네. 지난 화요일 사진인데요. 경기도 평택으로 자리를 옮긴 미 8군 사령부 신청사 개관식 장면입니다. 맞아요. 용산에 있던 미 8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옮겼다고 하죠. 주한미군 이전 사업은 1990년 한미 양국의 기본 합의서 체결로 시작됐지만 네. 본격 추진된 건 2003년입니다. 평택 기지 인근에 오산 미 공군기지가 있고요. 그또 평택 항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사시에 병력이 들어오기도 쉽고 미군 가족 같은 비전투원들을 후송하기에도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그 미군 부대의 상징이었던 용산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긴 한데 계획에 좀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군 부대 전체가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네. 일부가 용산에 남게 되는데요. 용산 기지 사진을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여기 보시면 빨갛게 점선으로 그어진 곳이 용산 미군 부대인데요. 반포대교 한강 위에 상공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터가 꽤 넓네요. 네, 굉장히 넓죠. 용산기지 전체 면적은 265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반환 후에도 미국 측이 계속 사용하도록 이미 합의된 부지가 있는데요. 이 전체 부지의 8.3%, 22만 제곱미터이고요. 그럼 나머지 243만 제곱미터 이 부분이 반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환되는 부지가 또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반환 부지 중에 10% 정도를 한미연합사 잔류를 위해서 남겨놓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 한미 양국 합의로 한미연합사가 용산기지에 잔류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용산공원 계획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현재 한미연합사 위치가 앞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에 정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잔류한다면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한 거죠. 네. 한미 두 나라가 최근 협의를 진행해가지고 잔류 부지를 최소로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비용 부담 주체와 관련해 입장차를 보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가운데 자리 잡았던 용산 미군기지 13세기 고려 말 몽고군의 병참기지로 활용된 이래 계속해서 외국 부대가 주둔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땅이면서도 우리가 밟지 못했던 곳인데요. 온전히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자갈밭에 좀 커 보이는 길다란 돌이 하나 있어요. 뭐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비석? 맞습니다. 비석 네. 맞습니다. 저기는 부산 영도 중리 바닷가입니다. 영도구청에서 월요일 제공한 사진인데요. 지난 7일 찍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비석이 이렇게 자갈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 비석은 바닷가 상인이 발견해서 영도구청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향토사학자와 같이 영도구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 비석은 조선말 세워진 송덕비라고 합니다. 조선 말에 세워진 송덕비요? 네, 비석 앞뒤를 찍은 사진인데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왼쪽이 앞면, 오른쪽이 뒷면입니다. 1881년
외구 침략에 맞서서 주둔했던 수군부대 절영진의 첨사 이믹준의 공을 기린 송덕비였는데요. 네. 1885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저렇게 놓았을 리는 없고요. 저기서 발견된 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원래 바닷가 인근에 또 다른 송덕비와 함께 비석 4개가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 비석들이 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기억하시나요? 아, 그럼요. 그때 유실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했죠. 태풍 매미 당시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그때 이제 비석이 떠내려갈 정도로 피해가 난 거군요. 당시 영도구에서 태풍 매미가 지나간 직후에 비석 찾기에 나섰습니다. 4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3개는 찾았는데요. 네. 그런데 임첨사 송덕비 1개는 끝내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랬던 그 1개가 이번에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예, 당시 바닷가 자갈 속에 묻혀 있어서 발견하지 못했던 건데요. 14년이 지난 올해 파도에 자갈이 씻기는 바람에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태풍이라는 자연현상 때문에 사라졌던 역사 유물이 또 다른 자연현상인 파도에 의해서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좋은 징조이긴 하지만 다신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물고기인데요. 붕어예요. 근데 그림 같아요. 네, 진짜 붕어죠? 예, 제법 커 보이는 붕어입니다. 근데 붕어가 왜 물 위로 나와 있어요? 예, 사진으로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물 찰랑거리는 밑에를 보면 이 배경이 검죠. 그러니까 아스팔트입니다. 여기 위에가 아스팔트요? 네, 그럼 지금 이 찻길에 물이 저렇게 차 있는 거고 거기에 이렇게 커다란 붕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일일까요? 다음 사진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네. 아, 이 사진을 보니까 이 노란 줄 보니까 여기가 찻길이라는 게 이제 알 수 있는데 붕어가 근데 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사진인데요. 중부지방에 호우가 많이 내렸어요. 엄청 내렸죠. 네, 한강 잠수교는 호우가 내리면 팔당에서 댐을 열면서 물에 잠기게 됩니다. 네. 이 도로가 바로 그 잠수교 위의 도로입니다. 그럼 잠수교가 물에 잠겼을 때 한강에 있던 붕어가 이렇게 도로 위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네, 뭐 일부러 올라왔겠습니까? 자기도 헤엄치다 물살에 휩쓸렸겠죠. 예. 네. 물에 잠겼던 잠수교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잠수교라는 이름처럼 실제 다리가 물에 잠겼네요. 네, 그 호우 때마다 잠기는 잠수교 네. 물에 계속 잠기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보행자 통행이 금지됐고 차량 통행도 이어서 금지됐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이 돼서야 이제 차량 통행이 재개가 됐는데요. 네. 그 사이에 한강 붕어가 잠수교 위에 이렇게 갇히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붕어들이 잠수교를 잘 지나서 이렇게 가면 다행인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이렇게 있는 거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서서 붕어 구출 작전을 시작합니다. 구출 작전이요? 네, 다음 사진 보면 나옵니다. 아, 붕어를 지금 강으로 이렇게 던져보내고 있는 사진이네요. 네, 맞습니다. 잠수교 위에서 구청 관계자가 붕어를 한강 쪽으로 옮겨 보내는 장면입니다. 근데 표정 보니까 되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네요. 잘 가라 이런 인사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이런 사진을 찍었을 때 저는 숭어였어요. 숭어를 네. 찍고 숭어회가 생각났지만 발로 이렇게 돌려서 밀어 보내줬는데 거기서 잘 보내주셨죠? 네, 참 뿌듯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 표정도 이 녀석 여기 뭐 왜 올라왔어? 빨리 집으로 가 하는 것 같이 그러게요. 뭐 좋은 표정입니다. 네, 재밌는 사진입니다. 네. 여름철 집중 후 사람도 힘들지만 동물에게도 힘겨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장마가 끝날 때까지 아무쪼록 더 이상 큰 피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그랗게 모여 있고요. 여기 앞에 있는 남성이 이렇게 쪽지 하얀색 종이를 들고 있는데 무슨 행사예요? 뭔가 발표하고 있는 것 네. 같죠, 지금. 저기 있는 사람들 얼굴을 한번 보면 약간 긴장한 듯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살짝 웃음을 띠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방송국 같은 데서 카메라를 들고 나와 있기도 해요. 그러게요. 중요한 행사 같은데 분위기로 봐서 근데 심각한 행사는 아니었죠? 네, 지난 화요일 사진인데요. 여기는 제주도고요. 제주시 노영동에 있는 제주도 축산진흥원입니다. 축산진흥원에서 주최한 행사다. 그러면 소 아니면 제주도니까 말과 관련된 행사인가요? 네, 또 있습니다. 소도 아니고 말도 아닙니다. 이 행사는 개 때문에 열린 행사입니다. 개요? 네. 제주에서 개 때문에 멍멍개. 네. 무슨 행사예요? 이름이 좀 낯설죠. 네. 제주개 분양 추첨 행사입니다. 제주개요? 저는 진돗개는 들어봤는데 제주개는 처음 들어요. 저도 이번에 제주개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제주 고유종입니다. 제주개 모습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아, 너무 귀여워요. 아직 새끼 강아지 같은데 인형 같아요. 진짜 예쁜데요? 저도 정말 이 반려동물들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쩜 이렇게 이번에 예쁠까요? 이렇게 예쁜 강아지 20마리를 분양한 겁니다. 제주개. 네.
그래서 추첨 행사를 한 거고 무려 아까 그 사진에 보셨다시피 551명이 몰려든 겁니다. 경쟁률은 27.6대 1. 인기가 대단하네요. 그 20마리가 다 축산진흥원에서 그럼 태어난 거예요? 네, 현재 축산진흥원에는 총 65마리가 있답니다. 1986년에 제주 재래견 3마리인데요. 암컷 2마리, 수컷 1마리를 기본 축으로 해가지고요. 네. 제주계의 순수혈통을 보존 증식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125마리를 분양했다고 합니다. 제주계 인기가 아주 좋은데요. 그럼 제주계면 제주도에만 있는 개예요? 아니면 이름이 그냥 제주에 있어서 제주계 뭐예요? 그래서 제주계겠죠. 진돗개하고 모양이나 색깔이 비슷한데요. 네. 제주계는 중국에서 건너와서 3,000년 전부터 제주에 정착을 해서 특유의 환경에 적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온순하면서 행동이 민첩하고 청각, 후각, 시각 이런 게 뛰어나가지고 네. 꿩 같은 야생동물 사냥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00년 전부터 제주 환경에 그럼 적응을 한 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제주도에서는 제주계를 진돗개나 삽살개처럼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제주계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국내 다른 개와 혈통이 섬이니까 이제 섞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주계의 순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제주도에만 있는 제주개. 이제 제주에 가면 말뿐 아니라 제주개도 한 번쯤 보고 와야겠다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바닷가인데요. 두 남성이 뭘 들고 있네요. 모래축제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부산 해운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날짜 써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네. 5월 26일에서 29일. 이 사진은 월요일에 찍은 건데 지금은 7월. 네. 저분들이 들고 있는 현수막이 옛날 거라는 거죠? 왜 지나간 행사의 현수막을 그럼 들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때는 현수막이었지만 네. 지금은 현수막이 아니라 돗자리입니다. 아, 재활용한 거군요. 네, 돗자리로 변신한 현수막 사진입니다. 아, 돗자리로 변신한 현수막.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다 현수막들을 모두 돗자리로 재활용을 한 거예요? 네, 부산 해운대구가 마을 기업인 에코에코 협동조합과 함께 피서객들한테 재활용 돗자리를 싸게 빌려준 대여 사업을 하기로 한 겁니다. 아, 저 현수막 돗자리는 한 장 빌리는데 5,000원입니다. 네. 비싸죠? 네. 근데 반납을 하게 되면 4,000원을 돌려줍니다. 보증금 형식처럼? 네. 그럼 1,000원인 거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0원인 거죠. 아,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돗자리 만들고 그 돗자리를 사용해 돌려받으면 또 한 번 그럼 재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해운대구에서 지난해 해운대 해수욕장, 송정 해수욕장 개장철에 쓰레기를 치우는데 무려 5억 3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쓰레기 중에 피서객들이 백사장에 버리고 간 돗자리가 전체 쓰레기 양의 10%가량이었다고 하네요. 네, 그냥 버리고 가는 돗자리. 그런데 이 돗자리는 다 쓰고 반납하면 이제 4,000원을 돌려받으니까 그냥 버리고 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해운대구는 돗자리를 반납받아서 네. 해수욕장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고 폐현수막도 재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이면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바닷가. 이런 조그만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